쓸모아.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언론들은 바로 모더나가 발표한 내용과 정부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더나 측은 공급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더나가 29일 밝힌 입장문에는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문구에 백신 공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글이 실렸는데 이는 보도 주의사항 중 코로나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습니다. 미국 보도자료에서 의례적으로 붙는 양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일본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 관련 모든 보도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모더나 측에서 한국에 더 적극적이기에 이런 우려는 기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 예정된 것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2천만 명분을 공급하고 더 빠르고 더 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실제로 한국과 협상 이후 30일 트위터에 한국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도스 혹은 그 이상을 공급하기로 협약했다고 올렸습니다. 백신 계약이 이뤄질 때부터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감염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백신이 공급되면 전 국민이 접종이 가능하여 최초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실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장이라면 최고 먼저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K-방역으로 유명해졌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네이처에 극찬을 여러 번 했다. 이것을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이 놓치고 싶겠나. 그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모더나는 자체 생산기지가 없어 대량 유탁 생산할 수 있는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공급하는 대신 한국이 대량 생산 능력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30일에 모더나는 국내 유탁 생산 파트너로 GC 녹십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GC 녹십자는 감염병 혁신연합과 백신을 최대 5억 도스 이상 생산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는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제약사라며 아직 본계약 성사 전이라고 하지만 5억 도스 생산 합의는 의미가 상당하다며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녹십자가 전세계 독감 백신 생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닌 점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GC 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법미보건기구의 독감 백신 입찰에서 6년째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GC 녹십자는 기존 백신 생산, 유통 능력 기반이 탄탄한 데다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3박자를 갖추었다면서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생산 기지는 변동성도 적지 않을 뿐더러 품질을 제대로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모더나를 시작으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을 위탁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의 백신 수요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빠르게 도입했던 나라들에게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작용도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접종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승인된 이후 3일 동안 백신을 맞은 인원이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AFP 통신은 30일 프랑스 정부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인들 사이에 백신에 관한 비관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프랑스인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도 14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28일까지 212만 회밖에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밝힌 목표치 2천만 회분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으로 보급된 백신을 지역 의료기관의 접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실패였다며 접종 인프라 구축 없이 백신 수송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정도 속도라면 접종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겨우 80만 회분을 투여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백신을 앞다투어 도입했으나 부작용 등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접종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국가를 제치고 백신을 늦게 도입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인구 870만 명 중에 64만 4천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국민 100명당 접종 비율이 7%에 달하며 인구 대비 최고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0.64%, 영국 1.18%, 독일 0.05%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뽑은 비결은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소 및 지원 인력 준비, 적극적인 안정성 홍보 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다사 메디컬 센터의 알런 모세스 교수는 전쟁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은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이 백신 접종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28일 75세 노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2시간 후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다음 날에도 88세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환자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2건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결과가 보고되면서 백신을 빠르게 대량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안정성에 대한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접촉자 추적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백신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다 하더라도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나에게 미국에 있으면서 백신을 당장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3, 4개월 후에 백신을 맞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3, 4개월 후에 맞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백신을 빨리 확보 못했다고 비판한 언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장기 대량 데이터와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엄청 많다. 지금은 접종 후 근육통 등으로 즉시적인 현상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할 때 백신이 처음 개발되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질병과 정부에서 2달 정도 시간을 번 것도 아주 현명한 것이다. 길면 길수록 좋지만 좀 알고나 떠들자. 또한 글을 올렸던 미국 대학병원 의사는 자신의 글 말미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인구당 감염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50위권입니다. 접촉자 추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과연 몇 나라가 되는지, 방역 실패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버리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꼭 초대를 하고 싶네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